Otatori Brothers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야죠. 자, 오늘 영화 우선 제목이 뭐죠, 해빙님? 영화 제목은 RRR입니다. 네, 부제목도 뒤에 라이즈 로어 리볼트. 예, 무슨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항 포효 봉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인도어로 했을 때 그 약간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쟁 피 뭐 이런 또 단어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말을 그냥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네, 로어 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다. 좋습니다. SS 라자모리 감독의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 리볼트 예.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스토리 들어봐야겠죠? 네? 안 감독의 몬스터. 할리우드 좋습니다. 영화 빡 찍습니다. 매해 전편 만듭니다. 양해 장사 없습니다. 서사 연결됐습니다. 안 맞아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인도니까 듣습니다. 나마스테 안녕 하십니까? 나마스까? 안녕 계세요. 감사합니다. 시꾸리와 더녀와드 내용 별거 없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노래와 춤 나옵니다. 해피엔딩 같습니다. 영화 그냥 봤습니다. 큰 기대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영화는 존나 취향 탈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하다 보니까 자꾸 시커먼스 그게 나오네요. 시커먼스 하면 안 되죠. 아, 돼요? 뭐 내 이름인데요. 뭐. 네, 맞네. 그게 막 이게 네, 되네요. 네, 자꾸. 난 역시 박자를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정말 랩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캡이. 투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스토리 역시 분명히 지천다. 이해는 안 가지만 예. 나중에 또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자, RRR 그냥 RRR이라고 오늘 부를게요. 3R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한 줄 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한 줄 평. 그럴 수 있어. 인도 영화니까. 입니다. 좋습니다. 뭐 쉽게 가시는군요. 네. 저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뮤지컬 영화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칭찬인 것 같으면서 다른 영화를 디스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이따 할 거예요. 네. 기분 나빴어요, 저. 해백님. 핍박의 역사에 대한 공감을 유지한 유쾌한 영화. 핍박의 역사. 뭐라 한 번만 더. 네. 핍박의 역사에 대한 공감을 유지한 유쾌한 영화. 네. 역사를 잘 담아냈지만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라는. 네,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도 영화의 정체성을 네. 그렇죠. 절대 놓고 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인도 영화의 전형성은 담아 있고, 근데 그래도 제가 좀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본 건. 그 인도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사실 간디랑 뭐 네루 이런 사람 말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그치 독립운동 하는데 저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간디 혼자서만 계속 그 비폭력전쟁으로 해가지고 뭐 간디가 이뤄낸 거긴 하지만 간디 혼자만 있을 리는 없지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고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너무 부러운 게 마지막 장면, 전 딱 두 장면이에요. 그 네. 처음에 그 고치고장 노치노장과 그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탭댄스 이런 거 안 추는데 인도 춤 그쵸. 있다 해서 네네. 조치존난가 하여튼 네. 그 춤을 딱 추는데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드는 거 뭐냐면 뭐 연출도 멋있게 잘하지만 인도 남자는 이렇게 매력적이야. 영국 여자들도 반해. 이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유치하기도 한데
멋있는 거예요. 네. 부러운 거예요, 저는. 하체를 갈아넣죠. 이런 친구를 위해 네.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네. 보여주죠. 그 장면이랑 엔딩에서 처음에 엔딩도 그냥 신나게 노래하면서 끝나는데 배경에 보면 인도 독립운동가 네. 한 명씩 막 다 나오는, 약간 네.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도의 짝귀, 경상도의 아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으면서도 제가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영화들은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제가 느낀 건 확실한 건 뭐냐면 인도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 스스로 독립을 이뤄낸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운동가들을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는 여지와 그런 걸 갖고 밝게 장난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고생은 많이 했고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운 줄 알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미국과 뭐 소련에서 이제 분단이 되고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사실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칭송하고 즐겁게 뭔가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슬프고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웅이나 뭐나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갖고 아주 밝은 장르물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뒷모습이나 이게 승리나 어떤 성취의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제가 느낀 건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인도에 그냥 타고난 밝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낸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수없이 많은 백인 그 배우들이 뭐 영국 출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악역도 하고 인도인들을 되게 막 응원하거나 이러는 인물들로 이렇게 캐스팅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는 아주 잘하진 않지만 요런 모습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좀 배가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하자면 직전에 이제 극장에서 영웅을 봤어요. 뮤지컬 영화. 한국 최초로 본격 이제 뮤지컬을 영화로 이렇게 옮긴 영화인데 저는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였고 별로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중근 선생님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뮤지컬 노래들을 잘 담고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기술적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첫 술에 배부르자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영화가 독립운동가에 갖고 있는 태도나 영화가 자꾸 제가 보기엔 원작 뮤지컬에도 없는 개그 코드들일 거예요. 이거는 계속 웃기기 위해 어떤 코드들을 넣어요. 이 사람들이 뭐 슬랩스틱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힘들게 싸운 독립운동가 얘기를 또 안중근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를 다루는데 이들이 실수하고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인간미로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미숙하고 거사를 앞둔 사람들 치고는 너무 가볍고 사실 확실한 건 독립운동가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단지 흥행했던 뮤지컬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이 영화 안에 담으면 그 뮤지컬 팬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좋아할 거다. 그리고 앵글이나 이런 것도 레미제라블을 많이 따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레미제라블은 이제 클로즈업으로 찍는 걸 쓰면서도 롱테이크라는 기법을 가져가는데 영웅은 편집이 들어가요. 그런데 편집이 들어가면은 라이브성이나 이게 떨어지니까 사실 뭐 라이브로 녹음했다고 자랑했는데 의미가 없죠. 편집이 들어가면 왜 그걸 굳이 라이브로 찍었지? 그냥 AR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립싱크를 해도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라이브로 현장에서 막 찍었는데 사운드 녹음은 했는데 영상은 편집해서 들어갈 거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다가 이제 RRR을 보는데 정확하게 이것도 인도의 독립운동가 이야기고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액션 장면도 그렇고 그리고 몇몇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의 연출들이 있어요. 특히 그 코무라 빔이라고 고문 당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심지어 또 조우진 씨가 영 보셨나요, 해백님? 스포했네요. 하여튼 안 보셨나요? 조우진 씨가 고문 당하고 죽는 장면이 있는데 고문 당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고문은 다 당한 후에 혼자 남겨져서 제자리에서 죽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혼자서. 얼마나 앵글이 심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상력이나 판타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심심하니까 앵글을 계속 바꿔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재미가 없지요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과감하게 진짜 뮤지컬처럼 판타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RRR처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레퍼런스 삼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리우드가 워낙에 내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그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뭔가 환타지로 넘어가고 춤을 춰도 이게 뭐야가 아니고 유쾌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런 힘이나 이런 건 그리고 뭐 문화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뭐 춤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장면에 대해서는 요런 그리고 되게 멋있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를 바보 실수하고 막 이런 모습 자기들끼리 막 실수하고 막 이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처럼 과장될지언정 여기서는 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얘네 마블이에요, 얘네. 아니 이토 히로부미 총으로 저격한 사람이에요. 총독을 최고 높은 사람을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제가 뭐 몇 안 되는 되게 훌륭한 분의 이야기고 뭐 다행인 건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우미노 감독이 연출해가지고 올해 또 지금 그 소설 원작으로 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정권 선생님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영화가 벌충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수원 씨도 만들 뻔했죠. 네. 만들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유호성 나오는 영화? 그거 나왔었어요. 도마 안중근인 뭐 있었어요. 그래요? 만들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또 딴 그거는 이승만. 이승만. 맞다. 이승만이고. 돈모보다 망한 거. 오케이. 국부를 때리고 싶은. 아무튼 그래서 아직 뭐 좀 더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좀 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좀 이따 들어보고 후다닥 그 오빠 좀 빨리 하고 갈게요. 전설의 교양.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 185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바타 길다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별로 안 길게는 게 인도 영화는 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같은 돈 내면 더 오래 즐기는 게 잘 만든 영화면 나쁜 경험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 뭐 최고로 잘 만든 인도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번에 그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상이나 외국 영화상 후보로 올라갔고 오스카에서도 헤어질 결심과 아마 경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RRR한테는 상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합니다. 이게 수상할 영화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엄청나게 뭔가 어필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 상을 주면 좀 멋쩍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는 인도 릭배송이나 뭐 요런 그러니까 뭐 그냥 되게 대중적인 감성을 잘 지키는 분이지 작품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상 주기엔 그 인도 배우들이 영국 배우들이 좀 그래요. 조금 그렇죠.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 나고. 저도 정확하게. 그래도 그 제니는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니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이름입니다. 이제니 뭐 예니 제니 뭐 좋습니다. 인도 영화고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SS 라자몰리라는 감독이고 그냥 뭐 별명처럼 인도의 스티븐 스필버그 뭐 꿈꾼다. 약간 지향점이나 이게 약간 SF 판타지 들어가고 스케일 큰 액션이나 막 전쟁씬 이런 좀 스케일 있는 대중 영화를 만드는 정말 뭐 피터 잭슨이나 스티븐 스필버그의 길을 약간 가고 싶어하는 분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1973년 10월 10일생이시고요. 중요한 건 이분 시나리오랑 영화 감독을 다 아는데 이분이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기생충을 좀 디스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생충은 뭐 영화가 아니단가 뭐 좀 이런 센 멘트를 날려서 어그로를 끄셨던 분이라 사실 제가 이 전 영화도 바후발리도 보고 봤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되는데 오스카 사과 나간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필모그래피를 좀 보면 2009년에 마가디라라는 조금 가벼운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찍었었고 여기에서도 이번에 빔이랑 또 한 명이 누구였죠? 맘이었나? 몸? 이렇게 하여튼 그 어려워요. 라마?
라마? 람? 람이라는 배우가 네. 출연했습니다. 람 맞겠죠. 하고 나서 2010년에 당신이 있어라는 거 찍고 사실 그러다가 2012년에 나는 파리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 부천원 테스팅 영화제인가에서도 공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영화가 조금 SF나 그 좀 그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좀 이슈가 좀 됐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뭐 사람이 있고 연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복수를 생각하고 다시 환생했는데 파리로 환생을 합니다. 근데 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나중에 바늘 들고 날려서 눈 찌르고 막 대포 터치고 막 하면서 그 파리로 환생해서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 요게 되게 조금 키치하기도 하고 소재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필 파리로 태어나서 역시 파리는 해충입니다. 예. 파리 대왕도 얘기했었죠. 네. 아무튼 이 영화가 조금 재기발랄함으로 좀 주목을 받다가 중요한 건 2016년에 바후발리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스케일이 엄청 큰 영화고 저는 이게 부산 2015년도에 부산 영화제에서 현장에서 봤어요. 그때 이 영화를 그 우리나라 초대돼가지고 보는데 엄청 큰 극장에서 보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인도 분이 오셨나봐. 바후발리 객석에서 관객들이 우 그래서 여기가 부산인가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서 모두가 이완이 돼가지고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실제로 저는 그 후반에 바후발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요거는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바후발리가 뭐 인도 무슨 약간 신화 속 인물 같은 건데 그 거대한 전쟁의 신화 속 히어로입니다. 근데 우선 대규모 전쟁 씬에 힘을 되게 많이 들였고 그 대규모 전쟁 씬에 나오는 막 공성기나 뭐 이런 그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기발하고 되게 그럴싸해가지고 제가 되게 충격 먹었었어요 이게. 제가 전에 봤던 인도 영화들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과 어떤 대단한 액션 씬들이 나오고 또 기가 막힌 게 초반에 좋아하는 여자랑 자기가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랑 막 싸우면서 그 여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염색 도료 같은 걸 이렇게 화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면서 탁 하면은 그 여자 얼굴에 이렇게 연지곤지 찍혀 있고 막 뭐 하는 거에서 싸우다 보면 갑자기 입술에 뭐 발라져 있고 그러면서 점점 예뻐지다가 눈 맞는 액션 씬이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내가 보기엔 그거 샹치에서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바후발리 2는 아직 못 봤는데 이거 조만간에 보려고 해서 되게 잘 만든 전쟁 영화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부담 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영화였는데 요거 2까지 만들고 나서 2022년에 이제 RRR 라이즈 로 리볼트를 만드셨더라고요. 생각보다 평점이 좋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지인들한테 막 추천해줄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전에도 단갈이나 뭐 세월간이 PK 그러니까 인도 영화 중에도 훨씬 더 좀 생각보다 많이 공감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춤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영화 특히 단갈이랑 PK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영화만큼 추천해주고 싶진 않은데 그럼에도 뭐 어차피 넷플릭스는 공짜 가입해 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흥미로운 영화이기 때문에 권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배우만 조금 얘기하면 그 남자 주인공 빔으로 나왔던 애가 주니어 NTR이에요 이름이.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건 여자 주인공분 알리아 바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경력이 제일 많고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어떤 달링인가 뭐 어떤 영화에 이제 단독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저는 그 소년 시절의 너의 여자 주인공 약간 축 처진 눈이 주동우랑 좀 닮은 것 같고 좀 마음에 들었다. 그 람의 아내로 나온 분 좀 아름다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영화는 정말 잘 몰라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예. 인도 영화가 확실히 이게 문맹률이 워낙 높은 나라다 보니까 춤을 도입을 하고 그 시절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춤으로 이제 요약을 하고 이 상황을 보여주는 맞아요. 게 오래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구성이나
어떤 스토리에서 춤을 어떻게 만들어서 가야 될지를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춤이. 네. 특히 저는 그 춤추는 거 그 네. 중간에 댄스하는 장면 하체 갈아넣는 거. 예.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게 원래 같이 영국인가요? 그게 있다면서요? 다리가 누구 한 명 내려올 때까지 춤을 추는 그런 문화가 네, 있는데 문화가 아마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거를 얘네가 자신들만의 춤으로 끝까지 쳐서 이겨내는 아.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춤 자체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 네. 배틀 문화는 네. 영국에 있는 건데 네. 인도 전통춤으로 해서 우리가 그쵸. 하반신이 네. 얼마나 튼튼한지 활력의 상징이죠. 네. 하반신은. 아, 예. 정말 너무 멋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전투한 것처럼 쩔뚝이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아유, 진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네. 남자 놈들이라 예. 똑같습니다. 전 네, 세계 세계 막론하고. 그렇죠. 저는 진짜 그 막 이렇게 뭐죠? 고개 갸웃갸웃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특유의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총으로 빵 쏴서 자동차 바퀴 맞췄는데 차가 펑 터지고 날아가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요거까지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저 모든 걸 그렇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제 주제가 명확하면 확실히 괜찮은 영화가 된다고 생각이 이제 매번 저희 방송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이 영화도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영웅을 이제 만난 걸로 물론 허구적인 얘기로 꾸미긴 했지만 이 영웅들이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수하로 잠입해 들어갔다거나 이런 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왜 하필이면 영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영웅으로 만들어놨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다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이 영화는 허구다라는 내용까지 붙여서 이제 나온 영화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거 네. 안 붙였으면 그냥 진짜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설명이 됐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의도는 이제 이 두 영웅이 결국에는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이 감독이 정확하게 의도한 부분이고 이 결국에 그 인도 역사에서도 영국에서 해방은 됐지만 결국엔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별로 뭐 분산도 되고 파키스탄. 한데 그거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영화니까 명확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이제 뮤지컬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목적 의식이 제가 이제 주변에 평을 듣거나 했을 때 보면 아마 그냥 뮤지컬을 시도했다 정도의 초점을 많이 맞춰주지 않았나. 그래서 영화 스토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노래 부를 때 뚝뚝 끊기고 감정이. 맞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또 이입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은근히 영웅 디스한 거예요. 아유, 불편해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뮤지컬 영화를 담을 거면 그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거나 그냥 그렇죠. 뮤직이 있다고 뮤지컬은 아닌데 그리고 굳이 영상으로 담을 거면 제가 못 봤지만 물랑루즈나 그러니까 네. 사실 라라랜드 같은 것도 그렇고 라라랜드는 춤과 노래가 들어오는 게 대부분 환타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재미적인 요소도 줄고 이들이 사실 직접 대사로만 옮겨가지 않는 정서들이 이렇게 이 내면을 형상화하는 거니까 이질감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관객 결국에 남는 건 오리지널 스쿼드 장면들도 기억이 남고 네. 그런데 영웅은 그냥 이건 뮤지컬이야 유명한 노래야 막 정성화 노래 잘한다 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JK 필름이 그동안 무슨 영화를 만들었는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처음에 그 해병님이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맞아요. 들으면서 혹시 이 영화가 너무 심각한 정치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다룬다고 해서 봤는데 한 방에 다 봤어요. 이 3시간을. 나는 그 두 성격이 다른 독립운동가에 막 이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콤 엑스랑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이야기처럼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호랑이 잡고 떼어다닐 때부터 호랑이도 콤프로스 그 씬 너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본 것도 대단한
화살이 필요하면 화살이 날라오고 뭐가 필요하면 다 날라오는데 그 순간 서사는 서사고 당위성은 다 필요 없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총 쏘니까 차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잘 쳐주면은 우리나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정도.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휘날리며도 괜찮긴 하지만 이 영화를 막 작품상을 주긴 힘들어요. 지금 한국 영화 중에 제일 뭐 보고 싶은 영화 중에 그 영화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쉬리 이런 것. 그죠. 그 시기 감성에선 그렇죠. 야 우리가 이런 영화를 대단하다 이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자강이죠. 둘이 주인공이. 이 둘 가지고 이런 영화 찍는 감독한테 기생충은 영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도 뭐 방향이 다른 거니까. 이건 아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뭐 야구 선수가 축구에 대해 평하는 거나 뭐 이런 거니까. 오히려 막 엔드게임 작품이지 뭐 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인도의 영화관을 좀 이해하면은 솔직히 저는 얘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되게 유명한 상업 감독이 인도 가서 하나 찍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굳이 내가 왜 거기 가서 그걸 찍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엄숙주의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순신을 감히 잃은 네가 안중근을 감히 잃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작 자체를. 그러면은 절대 좋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이 영화도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제작됐다면은 개봉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미 스플롯 단계에서부터 그죠. 욕을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거죠. 남의 나라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난 사실 이율배반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고 인권이 아무렇지 않게 무시당하고 있고 명예살인이라는 게 살아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 영화가 너무 판타지 같으니까 좋더라고요. 그치. 지금은 조용해. 지금 몰라. 근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그 일본권자 국적도 모르는 애니메이션으로 남해에서 북한을 막 로봇 타고 공격하는 막 이런 막 영화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공 영화 같은 건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그 배 어부인데 갔다가 북한에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그걸 구하러 남쪽에 있는 남자애가 로봇을 타고 가가지고 구해오는 내용도 있고. 근데 그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이 정도로 뭔가 되게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약간 독재, 약간 이런 정치적으로 그런 나라에서는 약간 소위 말하는 국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요. 우리 영웅들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해서 혹시 옛날에 그거 보셨나요? 이승복 그거 영화? 영화는 못 봤어요. 학교에서 보여주는 영화. 네. 그거 학교에서 보여줘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아이 목에 칼 쑤셔놓는 게 다 나와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전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나이가 있구나. 저 때는 단일관인데 극장에 불 딱 꺼지잖아요. 근데 다 꺼져도 스크린 옆에 방첩은 안 꺼졌어요. 그 당시에 그냥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데. 완전 옛날 사람인데 근데 거기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자 오늘은 영화 본다. 두려운 게 먹혀요. 근데 영화를 보는데 나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또 하필이면 또 막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막 어두운데 그 이승복 영화에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승복이 영화예요, 만화예요? 영화예요. 실사 영화인데 신기하네. 너무 어두운데 아니 무장공비가 나중에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니까 목에 칼을 꽂아요. 원래 입이 찢어져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현을 해요. 야. 내가 여태까지 본 공포영화 몇 안 그래서 애를 수업 끝나고 나서 애들이 335 모여서 집에 갔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이승복 실존했던 인물인가요? 아니죠. 저는 실존은 실존했던 얘기도 저는 실존은 했는데 그 에피소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얘기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동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동상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밤에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닌다고. 책보 반대로 끼고 있고. 이순신 장군님이랑 같이 돌아다니신다고. 그분은 칼 뽑아서 제가 보신다고. 근데 그냥 지금 이승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실존 인물이면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제가 보기엔 뭐 실존이 아니든 그 방공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교에 일부러 동상을 지으라고. 사실 학교에 동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어린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승복이 거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우리 역사의 히어로를 조금은 과장을 보태도 얘들은
지금은 용납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얘네 자체가. 왜냐면은 사실 약간 좀 민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히어로가 나오지 그 역사 속 인물이 히어로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얘네가 아직 독재가 있고 그래서 구현 가능한 영화가 아닌가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재밌게 봤는데. 제가 볼 땐 근데 그냥 그것도 있는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중국 영화들이랑 인도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이거는 자기들의 규모나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맞아요. 영화에 컨텐츠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좋은 영화들이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가치를 하거나 현실적인 게 아니고 뭔가 자꾸 미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되게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좋다고 말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현실이랑 상당히 그쵸. 붙어 있는데 그런 전형적인 영화가 이제 기생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싫어했나? 그래서 중국 영화들도 보면 자꾸 너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못 봐주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꽤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화 콘텐츠로 내수가 형성이 되니까 눈치를 맞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발전에는 엄청 저해 요소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뭐라고 하면 니들이 뭔데 이래버리면은 그게 멍청한 소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데 딱 떠오르는 건 제가 네. 보기엔 이 감독이 우선 기생충 깠으니까 저도 하나 까면 그 밀정 얘기가 없었던 얘기라고 하면 둘 중 하나예요. 우선 그 무간도 봤다. 무간도 보고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우리 독립운동 한번 넣어야겠는데 인도 이거 애들은 모르겠지? 보면 둘의 우정이랑 막 이렇게 하다 이런 것들도 근데 뭐 애국자를 만들고 그거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나라 그 밀정을 봤다. 맞아요. 사실 밀정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밀정 송강호가 같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송강호가 호랑이 안 잡았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장면에 이게 인물을 구축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대한 수천 명의 싸움 씬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게 말도 안 되는데 보고 있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아니 되게 그 어떤 액션의 개연성은 만들러 가요 어떻게든 그쵸. 오버하긴 한데 그런데도 이 사람도 그냥 막 맞고 막 피 흘리고 버티지 않습니까? 근데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한 독종이다라는 걸 액션 장면으로 서사를 만들어주니까.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뭐 그건 액션씬이니까 이해하겠는데 예. 내가 충격 먹은 거는 초반에 엄마 헤드샷 날리는 거. 아 나는 동전 도입 주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기 아버지 총쏴 자폭 당하고 예. 엄마 헤드샷 날리고 막 아이한테 막 총 쏴 죽여요. 맞습니다. 근데 나 이게 맞다. 예전에 그 작업을 한번 인도 사람이 했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리어 왕 CXP의 4대 비극인데 마지막에 희극으로 끝나요 얘네는. 그러니까 원래 다 죽고 끝나는 건데 갑자기 안 죽었지롱 하면서 춤추면서 노래 끝나요. 그래서 니네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런 반전이? 그래서 근데 그거요. 안 늙었지롱. 이러다 바람아 불어라. 사실은 걷지롱.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뒤에 로미오와 줄리엣 안 죽었지롱. 우리 결혼했지롱.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감한 신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놀랐어요. 너무 뭐야? 와 헐리우드에서는 절대 총으로 애 안 쏴 죽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얘는 그쵸. 바로 쏴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요 영화에서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주인공들은 막 영웅처럼 히어로를 보여주고 악당은 누가 뭐래 그냥 악당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의 잔혹함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방법인데 저는 요것도 또 영웅이랑 비교하면 영웅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 배우가 노래랑 연기를 너무 잘해요. 또 그분이 다른 분들은 뮤지컬 안 했던 배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전 그것도 걸리고 왜 우리나라에 뮤지컬 첫 영화 하는데 수없이 많은 뮤지컬 스타들도 맞아요. 있고 근데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을 안 하고 굳이 뭐 연기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뭐 배정남, 조재현 이런 배우들이 왜 노래를 막 하는 분들이 아닌데 여기서 저러고 있는 게 감초 역할이겠지만 저는 정작 뮤지컬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여튼 그게 좀 걸렸고 김고원도 뭐 네임밸류는 있지만 여자 주인공을 왜 뮤지컬 배우를 쓰지 않았지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거와 상관없이 심지어 그 배역은 원래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도 않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네. 커졌습니다만 네. 별로 하여튼 근데 네.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영화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솔직히 말하면 완전 악당인 것처럼 안 보여주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좀 강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악역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영화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관객 이해를 위해서 그냥 처음이면 그냥 나쁜 놈으로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촌스러워지긴 하겠죠. 근데 너무 뭔가 중립적으로 보여주려고 멋있게 해버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화 RRR처럼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대놓고 유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막 그 뭐 정글에서 막 화살순이도 보면서 웃겨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근데 늘 얘기하지만 가려면 확 가야 돼요.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토오로무미가 조선을 강점했기 때문에 문화 정책으로 바꿨죠. 예. 그렇게 강경판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 정도의 이런 지식이 없다면은 이 글 쓸 때 그 사람을 굳이 최악으로 안 표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요. 그러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죠. 예. 근데 이 영화는 딱 그 맛이에요. 병맛. 그러니까 이게 영국 식민지 당시에 인도가 진짜 엄청난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오히려 그 좀 슬픔도 가져가면서 또 영웅들은 정말 너무 멋지게 그려놨고 그리고 저는 좀 이거 막 자료 찾아보다가 본 건데 이 감독이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영화에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일단 코마란 빔이 이제 그 호랑이를 잡고 막 이렇게 무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무술하는 장면이 그 고대 남인도 무술, 칼라리 파야투라는 그 무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좀 맨몸으로 싸우는 액션을 담았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재현하려고 뭐 점프를 할 때의 모습이나 주먹을 내지를 때 뭐 그런 각도나 이런 것들을 그걸로 많이 이렇게 했고 원래는 이 사람은 그 총으로 이제 게릴라전 펼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저기 독립운동가는. 저는 호랑이를 그렇게 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좀 감명 받았어요. 그 차야 트럭으로 가서 뭐 하나 있는 갑자기 딱 했는데 동물들이 있어. 나는 다 너무 멋있는데 사슴이 왜 이래? 아니 사슴이 막 그러니까 막 되게 막 상어 막 이런 거 되게 하는데 옆에 요만한 망둥어 한 마리가 이렇게 근데 사슴이 잘 싸우긴 하는데 원래 근데 우리 사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맹수들 사이에 사슴을 풀어놓으니까 조금 놀랐어요. 이번에 공포 영화 나온다면서요. 담빈가. 예. 그리고 그 라주 그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정글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고 활을 원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활을 어떻게 찾아서 이제 그때도 활을 쏘는 이유가 이 영웅이 활을 계속 쐈었기 때문이라서 그렇고 치유력이 너무 빨라. 다리가 그 정도였는데 약물 바르고 나니까. 그렇죠. 이 두 독립운동가가 사실 독립하기 전에 영국인들의 살해를 당하거든요. 둘 다 그렇게 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데 둘이 이제 살려놓고 또 그 라주가 연인 찾으러 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타라는 이름의 여자도 이제 원래는 병으로 이제 일찍 죽는 그건데 여기 이제 살려놓고 하죠. 그래서 이 라마 라주지 않습니까?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그 시타라마 라주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이름을 자기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활동을 제니안 감독 이런 거죠. 그래서 안석입니다. 막 넣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었다. 그러니까 영국 멋있다.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선물 같은 영화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인도에는 하고 그걸 그러니까 멋있네요. 약간 비극인데 요거를 아예 환타지로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아량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건데 아까 리어왕 살린 거라고. 안 죽었지롱. 근데 전 이 영화에서 하나 또 불편한 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불편하던데. 딴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빙 영화들을 많이 좀 모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더빙하는 영화. 근데 이 영화가 더빙했잖아요. 그렇죠. 이 입안 맞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언어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힌디어로 더빙을 한 거죠? 이게 원래 몰라요. 이게 그 뭐죠? 무슨 원래 발리우드가 아니라 저거 텔루구어. 그래서 톨리우드라고 불리긴 하는데 아마 영화 개봉할 당시에 이게 발리우드로 나가야 돼가지고 아마
그렇겠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 광동어로 나오던 중국 영화 언어가 너무 그러니까 대만어로 더빙해가지고 우리가 본 건 다 대만어로 다시 녹음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엔 해외 시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넷플릭스니까라는. 그래서 저는 인도 언어가 되게 다르잖아요. 아예 걔네. 그거를 좀 몰랐어가지고. 워낙 크니까. 근데 인도 영화인데 왜 인도의 다른 말로 더빙을 하지? 근데 이게 또 잘 안 맞으니까 뭔가 껌 헛씹는 느낌처럼 막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불편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딴 게 아니라 어떤 힌디어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궁금하게 했어요. 서울말 같은 거겠죠. 표준어처럼. 제가 왜 아마 그런 거. 안녕하세요, 부산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서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솔직히 진짜 뮤지컬 씬은 잘 만들어요. 나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물량엔 장사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1년에 1000편씩 찍는데요. 발리우드는 그거를 10년만 찍어도 아무리 그래도 영화를 못 찍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동성서치 할 때 얘기했지만 영화가 막 별로고 막 짜친데 액션씬은 기가 막히잖아. 막 먼지 뿌리고 여기서도 보면 막 걸어갈 때 먼지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짜져 있는 것 같고 와이 액션 좋고 막 세상에 아니 그 무등 띄우고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장총에서 오토 리볼버야 계속 쏴. 아니 그 한 발하고 장전하는 총인데 막 그 다이아드처럼 이렇게 막 쏘고 막 야 글자를 막 쓰죠. 합체. 글자 생각났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또 이거 참 신기한 게 저는 보는데 저는 그 안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너무 뻔한 장면인데 아내가 그 영웅인데 그 사람은 저걸 구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안해하고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약간 찡하고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어떤 신념이나 뭘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해야 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당하는 모습도 그 채찍에 바늘 달리지. 근데 그때 연출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뱀 지나가는 것처럼 막 쫙 피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아내 만나가지고. 근데 저거 약간 좀 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토리 서사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영화의 스토리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애국 영화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딱 그건데 얘들은 기술이 좋은 거죠. 훨씬. 그러니까 더 다이나믹한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도 좋은 거 같고 또 하나가 사실 이 정도의 허용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게 더 이상 뭐 독립운동가나 위인들에 대해서 너무 엄숙주의로 안 다뤄버리니까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연극 연출로 유명하던 피터 브룩도 파리대왕을 재미없게 만든 것처럼 누군가 계속 만들면서 어떤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 보면서 그건 부러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전 제일 부러운 건 그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국의 여성들이 인도 멋진 남자, 멋쟁이 두 남성에게 홀딱 반해버리는 그 장면이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게 컨버전을 하면 한국 남자들을 너무 멋있어하는 일본인 여성들 쫙 있는 이런 장면을 과연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걸 구현해내는 일이 있을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생각. 그걸 하는 순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불쾌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자들 왜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도 일본 여자들이 왜 한국 남자들한테 이렇게 반한 우리가 수동적이냐라는 이런 불편도 있을 수 있고 에이 말도 안 돼. 뭐 우리나라 남자들 피지컬이 막 이 정도 아니고 막 나치나초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쓰러져. 하여튼 정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오기는 불가능하거나 좀 어려운 장면일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쨌든 예술은 경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이제 뭐 당장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게 시작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사실 지금 영웅도 그래요. 저는 제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그렇죠. 분명히 격려해줘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영화도 좋지만,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를 3천만이 봤어. 보다는 다양한 영화를 100만씩 보는 게 훨씬 더 문화적으로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나중에 하네요. 영화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명맥을 끊어버리는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제 문을 이제 좀 연락하는데 제7 광고 이후로 괴물 영화가 못 나오고 있는 한국의 현실. 괜한 소리를 했구만. 그러니까 그냥 안 보셨으니까. 네, 안 봐서 그래요. 보면은 압니다. 네. 뭐 그래도 많이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노래는 좋아요. 네. 이건 좋을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하고 예. 사실 노래는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하나 이번 이제 또 좀 이따 디테일 하겠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 인도 노래들. 심지어 이 작곡법이 난 너무 웃긴 게 정말 스토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악기들이 나와서 흥도 절로 나고 뭔가 옛날 악기랑 현대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옛날에 슬럼독 밀리어네어 때도 그때 음악상 다 탔지 않습니까? 짜이 호호호. 근데 그 악기들도 그렇고 너무 되게 신나는 네. 그 이번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화이트 타이거 때도 그래. 이게 또 보니까 이거 했네요. 주제가상 탔군요. 골든글로브에서. 네. 역시 자 DDR 들어볼까요? 네, 역시 이쪽은 정보가 적어요. 네, 찾아봤습니다. MM 키라바니, 1961년생 1961년 7월 4일생, 인도 출신 영화 작곡가고, 이분이 시나리오 작가도 하시고 작사가도 하고 가수도 하신대요. 네, 그리고 필모는 전부 다 인도 영화입니다. 상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다 인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족력이 빵빵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형제도 음악 감독이고 가수 있고 사촌도 있고 또 어떤 감독의 조카도 있고 아내가 그 라인 프로듀서예요. 이 제작 총괄을 하셨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냥 다 영화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게 해석을 하면 논란도 형제부터 다 영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음악 수준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봤는데 그런 제3세계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촌스러움이 없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소위 말하는 서양 필도 나고 맞아요. 인도 들어. 예. 그리고 인도 필도 나요. 인도필 힙합. 예. 근데 그게 진짜 오그라드는 가사에도 충분히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지나가고 정글 속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런 외로운 정글에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호랑이가 지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범이네. 하지만 난 잡아서 써먹었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런 식의 작곡법이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은 상당한데 역시나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잘하는 사람이 인도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쓰냐? 아니죠. 이 정도 하는 사람은 헐리우드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을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활동 반경 자체가 그냥 인도에 국한되는 것이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국한된 것 치고는 너무나 실력이 출중하고 아마 나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61년생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분이 후학을 양성하면은 역시 인도는 그런 거죠. 스토리만 좀 이런 식의 말고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인도 노래들 좀 모아서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기분 우울할 때 들으면 직방일 것 같아요. 그게 저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기 국악에 계면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슬픈 조예요. 근데 인도는 얘네가 쓰는 음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난 그죠. 오음계. 그래서 아니 오골계? 네, 자 여기서 얘네가 쓰는 어느 지역에서 쓰는 주요 멜로디 이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만 구글링 하시면 나오는데 그걸 검색해서 들으면은 좀 더 그러니까 뚜룰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신나요. 근데 그분도 국민 가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조용필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단갈 주제곡 부르셨나 뭐 그럴걸요 아마. 단갈. 어쨌든 그래서 인도 음악도 근데 사실 인도는 명상이 주가 돼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오래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맛으로 그러니까 그 별미로 밥 먹는 느낌은 괜찮은데 주식으로 듣기는 힘드실 겁니다. 예. 저도 한때 필요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얘네도 음악 세계가 너무 깊어요. 예. 그래서 근데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좀 전에 해병님이 슬쩍 보여줬는데 2023년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을 탄 걸 보면 역시 음악의 나라예요, 사실. 예. 그리고 왠지 저런 분들은 괜히 노래하고 춤춰도 이질감이 없어요. 맞아요. 노래 정말 잘해.
특히 그 코수염난 남자 주인공. 네. 네. 멋있습니다. 저 약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닮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축구 선수. 예. 잠깐 맞습니다. 마사였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저런 얘기를 좀 해보았고요. 하여튼 RRR 넷플릭스에서 당장 보실 수 있는 영화고 아무래도 뭐 독립운동가 이야기나 이런 것들하고 뭐 핍박받았던 나라에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전혀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 묘한 공감대가 느껴지는 영화였고 뭔가 되게 순수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약간 같이 촌스럽고 심파를 해도 제가 그냥 우리나라는 진짜로 상업주의 뭐 오해할 수는 있지만 상업주의로 사람들한테서 돈 뜯으려고 하는 만든 것 같은데 인도 영화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그래도 진짜 즐겁고 좀 더 순수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드는 사람도 같이 자기가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 갈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싶으니까 조금 유치해지기도 하고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이면은 그 순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짱구 굴리다 망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려다 보니까 뭔가 서툴러졌구나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없이 뭐 타성에 젖은 것처럼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린 가차 없어요. 예, 그건 있더라고 확실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도 이제 대사량이 적었던 해백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늘 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아니 간만에 네. 너무 오랜만에 아니 저는 원래 발리우드 영화를 인도 영화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최고의 발리우드 영화 뭐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저요. 발리우드 최고는 근데 사실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왜냐면 제가 전주 국제영화제 갔다가 한번 봤는데 이 영화 때문에 제가 발리우드를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인도의 한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전 재산을 털어서 당나귀를 사서 이걸 신부 집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훔쳐가려고 해서 거기서 막 밤새 지키면서 하는 그런 되게 코믹한 영화예요. 근데 궁금하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데 제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나귀 아니에요? 아니 너무 심플하게 인도 당나귀. 동키. 하여튼 뭐 인도 영화는 사실 옴샨티옴 요게 그것도 처음으로 재밌- 그것 네, 때문에 저는 인도 그것도 영화들이 대중 샤룩칸 나오는 거, 코큰 아저씨, 고노중 닮은.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당나귀 나오는 영화 최고작이다. 네, 저는 그게 최고작이었어요. 궁금하네요. 그 뒤로 이제 다 찾아봤죠. 뭐 세월간이부터. 야, 네. 저는 그 전부 그 세월간이랑 여기 계속 그 당갈이랑 네. 그 PK 남자 주인공 네. 그 배우 무슨 칸이더라? 하여튼 그 친구가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다 좋고 네, 것 거의 다 같아요. 봤죠. 좋습니다. 나중에 인도 영화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1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9화 남았네요. 다음 방송은 저희들이 또 간만에 좀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공포 영화 하나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제니 안 감독님 안녕.